안녕하세요. 고급 영어 영자신문을 읽으며 영어 공부도 하고 경제 및 시사 공부를 할 수 있는 고급 영어로 가는 길 채널입니다. 날것의 해외 소식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며 영어 공부와 세상을 보는 눈을 함께 키워나가는 채널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그동안 영국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영국 내부가 다 봉쇄되면서 한동안 마음도 심란하고 그래서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신문기사라기보다는 다소 새롭게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사나 뉴스를 보면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리포트에서 이렇게 말했다, JP 모건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내용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냥 샘플로 제가 평소에 자주 있던 그 보고서 중 하나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형식이구나 하는 내용을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15페이지짜리 최근 원유 시장에 관한 보고서인데 우선 1페이지 서머리 부분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서머리 부분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며칠 전에 이전 영상에서 원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둘은 이제 오펙 플러스 국가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간 서로 헤지모니 싸움을 해서 막 치킨 게임 중이다. 그래서 그래서 유가를 막 많이 하락시키고, 그래서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버틸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공급을 늘리면서 미국 원유 업체들, 쉐일 업체들을 다 고사시켜서 결국은 마치 위너 테이크스 잇 올처럼 나중에 다 시장을 결국 장악하는 걸로 그런 정책을 써서 거의 좀 출혈 경제, 시장 용어로는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가는 국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원유 수요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사실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겠어요. 공장도 가동을 못하고, 혹은 항공기 자체도 이제 거의 못 뛰고 있죠. 그래서 원유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런 와중에 최근에 유가가 마이너스로 갔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5월물 원유 선물 가격인 거죠. 퓨처스 가격이 지금 마이너스까지 찍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상 첫 번째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선물은 조금 약간 좀 케이스가 좀 다른 게, 원래 이런 선물, 이런 원유와 같이 이런 커머디티, 그러니까 금속이라든지 이런 실물, 원자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선물 거래를 할 때 실물 인수를 합니다. 인도 인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기가 되면은 그거를 이제 커머디티, 원자재를 받아와서 어딘가 저장 탱크에다가 그거를 다 저장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투자 목적으로 할 거나 아니면 해지 목적으로 한 그런 어떤 선물 포지션을 잡은 그런 회사라든지 그런 트레이더라고 하면, 이게 사실 만기에 원유 유류 저장 탱크가 없기 때문에 원유를 다 받아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버겁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원유 수요가 감소해서 저장 창고가 더군다나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유조선까지도 원유들이 꽉꽉 차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쟁겨놓을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제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5월물 대신에 6월물로 이제 갈아타는 그런 롤오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커머디티들은 실물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고, 사실 과거에 유가가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유가 상승이 기대됐을 때, 이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유류 저장 탱크 같은 거를 다 마련해 놓고, 그래서 실물에 오른 거를 그대로 이제 베네핏을 보는 그런 투자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실제로 A에서 B 가격으로 올랐는데 실제 투자를 해봤더니 그 정도 수익이 안 나더라 하는 분들은
이런 롤오버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로다가 실제 유가가 오른 것만큼을 다 이익 실현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지금 최근에 유가가 마이너스, 네거티브 이런 그 레벨까지 내려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을 얹어주면서 기름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름 가져가시고요. 기름 공짜고요. 제가 이만큼 돈도 드릴게요. 왜냐면 저장 창고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가져가세요. 라는 게 지금 마이너스 유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제가 그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경제학 상식 자체가 통용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금리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어떻게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데 이자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예전에 있던 어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랑 상황들이 전혀 다른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이 보고서는 4월 여기 보시면은 보고서는 4월 21일자 보고서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엔 WTI가 그래도 좀 올랐습니다. 20불 좀 채 안 되게 한 17달러 이 정도로 올랐고 그 북해산 브렌트유는 한 22달러 그 정도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찍고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 함정이 이제 미국 군함을 계속 이제 공격할 시에 미국 쪽에서도 이란 함정들을 공격하라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 약간 아무래도 컨플릭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떤 원유 수급의 이슈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조금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시 한 20% 정도 유가가 반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제목부터 보시면은 보겠습니다. 오일 sub-zero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영역이라고 그랬죠. 유가가 오일 sub-zero the end or new beginning 이게 끝일까? 아니면은 new beginning일까? 끝일까? new beginning일까?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좀 간단히 읽어봤을 때는 new beginning인 것처럼 이제 그 골드만삭은 방향을 접었습니다. 보고서의 첫 페이지는 항상 그 서머리가 있죠. 서머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작성한 사람들의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관련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면 WTI prices plunged to sub-zero. 그 서부 WTI라고 하면은 이제 서부 텍사스 중진류라고 하죠, 한국말로. 그래서 그 WTI price가 plunged 하면은 이렇게 확 낙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격이 폭락을 했다. 어디로? To below zero. 그 zero 이하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유가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This week. 이번 주에. While unprecedented in oil. 그 원유에 있어서 기름에 있어서는 이게 unprecedented. 사상 초유의 이전에 없었던 그런 일인 반면에 negative price, 이러한 어떤 마이너스 가격은 have happened, 발생을 했었다. before in regional energy markets. 그러니까 그 에너지 시장의 그 지역적인 에너지 시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럼 지역적인 에너지 시장이 뭘까? 여기 보면은 브래켓에 both gas and power. 그러니까 에너지 시장에는 그 밑에 많은 서브 섹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서브 마켓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유 시장일 수도 있고 오일일 수도 있고 가스도 에너지죠. 파워, 전력도 에너지 그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원유상으로는 이게 마이너스를 찍은 게 가장 사상 최초지만 이 가스라든지 파워, 전력상에서는 그 전에 이제 마이너스대로 가격이 내려갔던 적이 있다. 이런 얘기네요. As a result, 그때 당시 왜 그랬냐면 as a result of excessive investment. 그때 왜 마이너스 찍었냐면 과도한 investment, 과도한 투자의 결과라는 거죠. 과잉 투자의 결과였고 and sudden demand shock. 그리고 갑작스러운 demand shock. 어떤 그 수요의 쇼크가 있었대요. 언제? 그러냐면은 landlocked area. landlocked area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가 닿지 않는, 여기 이쪽이 뭐 바다라고 치면은 여기 국가가 A 나라가 있고요. 여기 B 나라가 있어요. 여기 C 나라가 있어요. 이 C 나라는 바다를 접하지 않아요. 여기 이런 나라를 landlocked country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내륙이라고 할까요? 그 육지로만 둘러싸인 그런 국가에서 과거에 area with limited storage, 그 스토리지 저장 그 시설이 아주 limited, 제한적이고, 그리고 transportation, 운송 자체도 제한적인 이러한, 왜냐면 배나 이렇게 항만 같은 걸 이용을 할 수도 없고 저장 시설도 제한적인 그런 국가에서 갑자기 그 디맨드 쇼크가 왔는데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미 다 저장 그 시설에는 다 꽉꽉 잠겨져 있어요. 그러면 다시 싣고 나갈 수도 없고, 이런 데에서 국지적으로 그런 곳과, 그리고 투자가 과잉된 지역, 그런 사례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프라이스를 찍은 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 가스하고 파워에 관해서. 그러니까 가스랑 그리고 전력에 관해서 그런 에너지 시장에서 마이너스를 찍은 적은 있다. 하지만 원유는 처음이다. 이런 내용인 거죠. This historic event provide, in our view, two key messages to global oil market under severe pressure. 이러한 어떤 그 historic event, 그 유가 마이너스를 찍은 이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어떤 그 이벤트는 provides, 제공을 해주는데요. In our view, 우리의 그 시각에서 두 가지의 two key messages, 그러니까 두 가지의 주요 메시지를 제시해 준대요. 어디에 대해서? To a global oil market under severe pressure. 이런 아주 너무나 그 심각한 pressure,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일 시장에 대해서 두 가지 키 메시지를 제시해 준대요. 그 메시지가 뭘까요? 메시지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